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봉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이하게도 전 세계에 우리가 가게 되면 그 나라마다 건국에 관련된 영웅들은 상당할 정도로 모시고 있습니다만, 한국만 건국 그리고 호국뿐 아니라 한국은 조국 근대화의 영웅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런 자료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한 5년 전에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하와이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1960년 하야를 하시고 65년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생생한 자료나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두 분,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오셨는데 작은 가방 2개만 가지고 있었다. 거의 생활비라든가 전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민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내놓은데 임시로 거처를 정하도록 하셨고, 생활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민들이 모아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께서도 교민들에게 절대 뭐가 필요하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단지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옷을 기울 수 있도록 바늘과 실을 좀 달라고 했답니다. 참, 저도 학교에 있지만은 아마 100년 전에 나라는 이제 멸망을 하고 해외에서 유명 대학에 졸업한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는 아마도 일반 사람 같았으면은 교수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국적도 바꾸지 않으셨고, 가장 그 당시 교민이 많았던 하와이에 일부러 오셔서 해외 반환 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그분의 저술이라든가 그분의 이 비전 것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그 시대를 앞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펜 인사이드 같은 책은 그 당시 중일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바로 하와이에서 뉴욕으로 건너가서 집필을 하신 겁니다. 그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일본은 다음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미국하고의 전쟁을 개전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다시 말해서 하와이 기습 이후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책은 공전의 베스트셀러로 모든 공무원들이 읽어야 되는 필수 도서가 되었다고 하죠. 이런 책들을 쓴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교양, 그분의 독서의 양을 우리가 지금도 놀라워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늦게 확인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마지막 거처하셨던 집과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셨던 요양병원의 병실까지 가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집은 마침 이 세일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요양원은 제가 요양원을 몇 번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만, 요양원에 대한민국의 초대 건국하신 초대 대통령이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기념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에도 거기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하는 분에게 물었더니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그 당시 그 생일이라든가 혹은 또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일을 만들자고 하는 의회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한 이승만 로드라든가 이승만 교회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저도 유럽에서 이제 있으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픈 것이고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물론 11년 물론 당시 한국의 국가 경제 상황이 처참할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은 알지만은 11년을 재임하신 분이 그렇게 무일푼으로 가셨고 후일 그분이 돌아가시자 기록할 돈도 그 당시 그분을 존경하셨던 벤펄트 장군, 한국의 국군의 아버지라고 칭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옛날 장군들을 같이 와서 그분들이 돈을 각출해 가지고 그 비용을 댔다는 사실을 듣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년의 모습, 지도자의 말년의 모습이 흔히 우리가 그 무리카 대통령이라 하여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대통령,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가난한 대통령의 롤 모델입니다. 또한 그리고 마침 저를 안내했던 그 분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여러 유적을 보셨고 뒤에 이제 바로 인근에 있던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마지막 망명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승만 대통령 계셨던 집하고 달리 별채도 있고 또 풀장도 있고 그런 아주 큰 저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막사이 이사야라고 하는 위대한 대통령 밑에서 그 당시 필리핀은 아시아의 북에 가까웠죠. 그런데 그 나라를 불과 18년 동안에 가장 빈곤한 나라로 만든 아주 부패한 독재자의 전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한 지도자가 잘못했을 경우 그 나라가 책임져야 될, 부담해야 될 그런 리스크가 얼마나 큰가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라고 하는 위대한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자원도 없었고, 그리고 북조선이라고 하는 가장 악랄한 반역 집단과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마르코스의 부패는 전 세계,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마지막 무렵의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러닝타임을 가지고 마르코스가 어떻게 국가의 부를 빼돌리는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부를 빼돌리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독일이 난 위대한 역사가인 부르카르트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어떻게 선발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국군하고 직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보다 존경했던 벤플리트 장군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외아들이 이제 한국 전쟁에서 대위로 참전 중에 실종되어 나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재산을,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한미 간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재단에 재산을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직접 많은 장군들을 하고 같이 돌아가셨던 하와이를 오셔가지고 마지막 장례 절차,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까지 다 객출을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셨던 분입니다. 확고한 반공 정신, 그리고 국가를 위한 애국 정신에 아주 감명을 받으셨던 분입니다.